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근육은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은 1년에 약 1에서 2%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10년이면 10에서 20%. 생각보다 엄청난 수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요즘 힘이 없네. 계단 오르기가 예전 같지 않아. 이런 증상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그게 바로 근육 감소의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심지어 당뇨나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까지 증가하죠. 2022년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약 30%가 근감소증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포기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영상 하나 만드는데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논문 검토 그리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은 여러분이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죠. 하지만 이 음식들이 어떻게 근육을 지키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알고 드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근육이 줄어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어서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손으로 침대를 짚어야 겨우 일어나죠.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갑니다. 물 한 박스, 쌀 한 포대를 들어 올리려는데 이게 이렇게 무거웠나? 예전엔 가뿐했던 게 지금은 버겁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죠. 그래서 자꾸 엘리베이터를 찾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움직이기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걷기 대신 차, 서서 하던 일도 앉아서 하게 되죠. 그런데요,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손주 안아주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5분만 안고 있어도 팔이 저려요. 또 다른 분은 화장실 변기에서 일어설 때 벽을 잡아야 해요. 혼자서는 힘들어졌어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불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나는 이제 늙었구나. 남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집에만 있게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적절한 영양과 자극만 주어진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60대든 70대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럼 이제 과학적으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화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0세 이후 근육량 감소는 단순히 운동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핵심은 영양 흡수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거죠. 놀랍죠? 미국 노인의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젊은 층에 비해 40% 이상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에서는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 근육세포를 만드는 위성세포의 활동이 둔화됩니다. 이 세포들은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그 수가 줄어들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같은 근육 형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반대로 근육 분해를 촉진하는 코르티솔은 증가하죠. 셋째, 염증 반응입니다. 만성 염증이 지속되면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의 김철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 감소에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회복이 매우 어려워지죠. 그 임계점이 바로 65세에서 70세 사이입니다. 예,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바로 시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4년 대한영양학회 연구에서는 특정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섭취한 70대 그룹이 12주 만에 근육량 평균 3.2% 증가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특정 영양소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걸까요? 답은 바로 아미노산 전달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혈액을 타고 근육세포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전달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미노산이 혈액 속에는 충분히 있는데 정작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밤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는 몸이 쉬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면 중에 가장 많은 근육 분해가 일어납니다. 저녁 식사 이후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우리 몸에는 새로운 영양 공급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뇌와 심장, 폐는 계속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그럼 어디서 에너지를 가져올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2022년 수면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그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하룻밤 사이에 근육 단백질이 최대 50g까지 분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흡수율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손상된 근육을 복구할 재료가 없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하죠. 필요한 건 흡수율을 높이고 전달 효율을 개선하는 특정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특히 밤 사이 근육 손실을 막아줄 수 있는 지속형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계란입니다. 예, 그냥 평범한 계란이에요. 계란이요? 그거야 늘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이 근육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생물학적 이용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먹은 만큼 거의 다 흡수된다는 뜻이죠. 더 중요한 건 노른자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노른자에는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2023년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계란 2개씩 12주간 섭취한 70대 그룹은 근력이 평균 15%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또 하나, 노른자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세포의 칼슘 흡수를 도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죠. 그런데 많은 시니어분들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입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생활 패턴 때문인데요. 계란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삶은 계란입니다. 영양소 파괴가 가장 적고 소화 흡수도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2개에서 3개가 적당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성화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최근 연구들은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계란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단순히 맛있는 생선이 아닙니다. 근육 회복에 있어서는 완벽한 조합을 가진 식품이죠. 우선 연어 100g에는 약 20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은 만큼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연어가 특별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만성염증이 근육을 분해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오메가3는 바로 이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줄어들면서 아미노산이 근육세포로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메가3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는데요. 인슐린은 아미노산을 근육으로 운반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좋아지면 근육 형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어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100g당 약 600 IU,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비타민 D는 근육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을 직접 촉진합니다. 게다가 오메가3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캐나다 맥길 대학 연구팀은 오메가3와 비타민 D를 동시에 보충한 그룹이 각각 따로 섭취한 그룹보다 근력이 2배 이상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어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천연 슈퍼푸드인 셈이죠.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한 번에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구이, 찜, 회,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다만 기름에 튀기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온에서 오메가3가 파괴되거든요.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가지 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2가지만으로는
밤사이 근육 손실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요? 그것도 근육에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많습니다. 100g당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카제인 단백질입니다. 카제인은 소화가 천천히 됩니다. 먹고 나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혈액에 공급하죠. 기억하시나요? 밤사이 근육 손실 문제를 말씀드렸죠? 그릭 요거트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70대 시니어들을 2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자기 전에 그릭 요거트를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먹지 않게 했습니다. 12주 후 요거트를 먹은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2.8% 증가했고 다른 그룹은 오히려 0.5% 감소했습니다. 놀라운 차이죠. 또한 그릭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영양소 흡수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이를 보완해 주는 거죠. 네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견과류가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필수 미네랄이죠. 대한노인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60%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비타민 E도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E는 운동 후 근육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는데요.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쉽게 말해 근육에 영양과 산소가 더 잘 전달된다는 뜻이죠.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시금치를 섭취한 그룹은 근력이 11%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금치에는 철분도 풍부합니다. 철분은 근육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필수적이죠. 시니어 여성분들 중에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시금치가 이 문제도 함께 해결해 줍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계란, 연어, 그릭 요거트, 아몬드, 시금치. 이 5가지가 특별한 이유는 각각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근육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계란은 아침 근육 합성을, 연어는 염증 감소와 회복을, 그릭 요거트는 야간 근육 보호를, 아몬드는 근육 기능 유지를, 시금치는 영양 전달 효율을 담당합니다. 이 5가지를 조합해서 먹으면 24시간 내내 근육이 보호받는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음식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계란. 완벽한 단백질과 류신으로 아침 근육 합성을 시작합니다. 둘째, 연어. 오메가3와 비타민 D의 조합으로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합니다. 셋째, 그릭 요거트. 카제인 단백질이 밤사이 근육을 보호합니다. 넷째, 아몬드. 마그네슘과 비타민 E로 근육 기능을 유지합니다. 다섯째, 시금치. 질산염과 철분으로 영양 전달을 개선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와 시금치 샐러드를 드세요. 여기에 우유 한 잔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메인 요리로 드시면 됩니다. 간식으로는 아몬드 한 줌, 약 15알에서 2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 전에 그릭 요거트 한 컵을 드세요. 이게 밤사이 근육을 지키는 황금 타임입니다. 왜 이 5가지를 함께 먹어야 할까요? 단순히 영양소를 더하는 게 아닙니다. 곱하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계란의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될 때 시금치의 질산염이 혈류를 개선해 전달 속도를 높입니다. 연어의 오메가3가 염증을 줄이면 아몬드의 마그네슘이 근육 회복을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릭 요거트가 밤 동안 아미노산을 공급하면 계란이 다음날 아침 새로운 근육 합성을 즉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24시간 근육 보호 시스템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주에서 3주 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계단 오르기가 조금 덜 힘들어지죠.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요즘 건강해 보이시네요. 이런 말을 듣게 되죠. 3개월이 지나면 확실히 체감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오래 서 있을 때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집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근육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다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정보네요.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어요. 나중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65세에서 70세 사이. 이 시기가 임계점이라고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1년 후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계획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삶은 계란 2개를 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거기에 시금치를 조금 곁들여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씩 추가해 가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60%만 실천해도 안 하는 것보다 1000배 낫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댓글창에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여러분의 변화를 꼭 공유해 주세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졌어요. 손주 안아주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요. 구독 버튼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60대 이후 근육 감소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막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방법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식탁 위에 평범한 음식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계란, 연어, 그릭 요거트, 아몬드, 시금치.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근육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